안녕하세요. 소정디자인 소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저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드리고 고소 절차와 진행 과정들, 제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졌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사건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편파 보도로 저와 소정디자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계약 분쟁들로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뭘 놓쳤고 어떤 걸 더 배워야 하는지 많은 것들을 재정비해보기로 했습니다. 진행 중인 법률적인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묵하게 지지해주신 구독자 씨앗님들과 소정디자인의 고객분들, 시청자분들, 지인분들, 친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름 소정은 할아버지가 장명소에서 돈 주고 지어주신 이름으로 발글소의 고들정.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부모님께서는 30년간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셨고 저는 예전 경주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 과정 관리를 하며 성인인 학생분들에게 자격증 취득 과정을 안내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개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건설기계 운전인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착기 운전기능사, 로더 운전기능사와 기계가공인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설계 NCS 확인 강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주직업전문학교 교에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수인 국가기술 전략직종, 실내 건축시공, 건축 도장 기능사, 도배 기능사, 방수 기능사, 타일 기능사 전액 지원 과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살면서 친구나 가족,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보통은 듣는 입장이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누군가 오해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두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도 8년이나 됐더라고요. 유튜브 댓글에 상처받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제 영상을 보고 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왜곡된 정보를 접하고 열심히 해온 일들에 대해 단정짓고 비난하고 비하와 폄하하는 말들은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최근 저를 겨냥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범죄자처럼 묘사하며 억지 폄하하는 게시물들의 편파 보도까지 더해져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태이며 공정성 있고 균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해명을 하거나 대응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제보한 박모 씨는 거짓말들로 제보를 했으며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영업방해를 하고 컴플레인 점주들을 모아 단톡방을 만들었고 계획적이고 집단적, 지속적으로 업무방해와 공갈 협박, 허위 게시물 유포, 거짓으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주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소름 끼치고 황당한 사실은 방송사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사에서 견적서와 공사 내역들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분명 계약 간 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가해자 구도가 아닌 상호 대립되는 입장을 공정하게 취재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기꾼이라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제보자가 버려놓은 판에 가담하여 똑같이 프레임 씌우기로 피해를 더하는 일은 없었어야 합니다. 정말 궁금한 이야기는 시청률 때문이었을까요? 공익을 위해서였을까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정보로만 판단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측의 답변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필신청인 주식회사 SBS는 2024년 1월 24일자 날짜도 틀렸어요. 궁금한 이야기 Y 인테리어 인플루언서 논란 방송을 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는 누가 왜 무엇 같은 질문들을 따라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를 보여주는 구성을 갖추고 사안을 균형적인 입장에서 스토리텔링하여 대중들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사회적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사안을 진실의 규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명세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복수의 피해자 접수로 인해 현장을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이 사건 방송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소정 디자인 측은 고의로 부실 시공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제 주장에 대해 Y 측 입장은 고의로 부실 시공을 저지른 것이라고 적시한 바가 없다. 이 사건의 방송은 부실 시공, 억지 트집, 의혹의 실체는 이라는 제목의 전후반 VCR로 구성을 했고 각 피해 현장 방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의견 청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라며 편파 방송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누명일까요? 오명일까요? 라는 멘트를 사용해서 업체들과 소정 디자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을 인지하게 표현을 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인테리어 사기 등 신청인이 고의로 부실 시공을 저지르고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뒤가 안 맞습니다. 1번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답변서 2, 3, 4번에서는 제작진들이 허위사실 자체를 피해자로 인지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에서 진짜 피해자 취재도 하겠지만 가짜 피해자에 대한 팩트체크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정 디자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Y 측이 고의로 부실 시공을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시청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면 명백한 오해를 유발하는 편집 방식이었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정 디자인에는 불법 취재한 취재 태도 역시 비윤리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취재일인 1월 15일은 박모 씨가 1월 2일부터 허위 게시물 여러 건을 업로드한 상황에 매우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취재하는 방송 기자들도 단톡방에 초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악의적이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협박을 하는데도 제대로 취재를 하지 않은 것은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 협박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주들의 주장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 미지급, 계약 위반 등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피해자인 척하는 것은 명백하게 편파적입니다. 궁금한 YPD는 소정 디자인의 실제 업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옆집 아저씨의 말에 전문팀도 없는 이라며 소위 리액션을 하며 몰아가기를 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해당 내용이 확정된 사실처럼 폄하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며 소정 디자인에는 협업을 하는 여러 시공 전문 분야 협업팀이 다수 있으며 상업 공간 인테리어는 100여 가지가 넘는 공정 중에 자주 시공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당시 울타리 시공 등의 플랫폼 사용을 했습니다. 소정 디자인에서는 내부적으로 업체 검증과 일반인이 요청하는 것과 다르게 도면과 시공 요청서를 통해서 전문성 있게 시공을 진행하였고 자체적으로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플랫폼 사용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며 점주가 단지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이 밖에도 편파 보도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을 해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용어나 편집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면 편파 보도입니다. SBS 궁금한 Y는 문제, 의혹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가해자 구도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객관성이 위반되는 내용도 편파 보도에 해당됩니다. SBS 궁금한 Y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면서 오해를 유발했습니다. 세종 소갈비 집에서 간접등 조명이 꺼지는데도 단지 불만 표시를 하는 점주를 취재해서 하자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편집했습니다. 또한 수백만 원의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특정 사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고 하자 보수를 고의로 미뤄 피해인 것처럼 과장했습니다. 보도의 의도성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정 디자인에게 불리한 보도를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편파 보도에 해당이 되고 균형성 위반은 상대방이 피해자인 것처럼 강조하고 소정 디자인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 가능함에도 확인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악당처럼 묘사했습니다. 보도는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하지만 한쪽에 유리하게 편집했다면 편파적입니다. 상대방 피해라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작권법에도 위반됩니다.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동의 없이 소정 디자인 콘텐츠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정 디자인 콘텐츠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무단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됩니다. 해당 화면을 통해서 방송 당일 25년 1월 24일 저녁부터 유튜브 아시 채널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편파
편파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겠다면서 이렇게 피해 사실을 적어 왔는데요. 라 234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진실합니다. 피의 신청인들은 복수의 피해자 및 피해 현장을 취재함으로써 실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김포 쭈꾸미집, 중랑구 이자카야, 세종 소갈비집 인테리어 피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피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 쭈꾸미집 피해 사실 2주간 개점 지연 12월 10일에 합의 공정 계약 중단으로 피해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D 컨셉 도면만 제작하고 실측 평면도는 제작하지 않은 실측 평면도를 제작했습니다. 컨셉 및 제안서고요. 윗면도, 실측 평면도, 투시도 여기 치수가 다 나와 있죠. 제가 11월 10일 현장 방문을 해서 실측을 했습니다. 책상 간의 간격, 조명 시공하는 위치 등도 저희가 실측을 해서 현장에 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우선 3D 컨셉 도면 자체가 실측을 하지 않으면 3D 도면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감독 부실 및 미숙련 직원 투입 작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현장 직원의 업무 카톡 보고 내용입니다. 이분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문성 있게 모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며 현장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공사 마무리되는 당일까지 본인들이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비용을 갑자기 2,500만 원 돌려달라고 하면서 태도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12월 10일, 9일, 8일, 7, 6, 5, 4, 3, 2, 1 계약 중단일 현장 방문해서 확인 컨펌까지 받았습니다. 3D 도면상 구조물 누락 3D 도면상 구조물은 공정기간에 포함도 안 된 내용입니다. 바닥도 안 깔았는데 등대를 어떻게 달죠? 내부 파사드 일정은 12월 16일입니다. 2차 방소제 부실도포로 인한 주방 누수 해당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기존 신축 건물에 누수가 됐던 증거가 있습니다. 모터 사양 미달 및 덕트 배연 불량 허위 사실입니다. 외벽 마감 불량 허위 사실입니다. 공사비 과다 청구 증빙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사실입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계약서상 계약 내용대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깔아느니 사용금액 빼고 내놓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차 방수제 부실도포로 인한 주방 누수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입니다. 기존 신축 건물에 누수가 됐다는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소정 디자인 직원이 누수를 발견하고 누수건에 대해서 조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컨설턴트와 쭈꾸미 점주가 건물주가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방수 조만간 하신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장에 벽체에 물이 흘러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게 11월 26일에 주방 공사하기도 훨씬 전에 누수가 발생했던 모습입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소정 디자인의 전문 작업팀이 부재하다고 했는데요. 전문 작업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 인테리어 자재, 인테리어 시공 등에서 주요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시공 작업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협력업체 내역입니다. 인테리어 자재와 시공팀, 인테리어 디자인,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통신 전기소방에 대한 소정 디자인과 협력 자료입니다. 소방공사에 대한 협력업체의 내용입니다. 전문 해체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한 철거공사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금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전문 장비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업체로 타일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회사는 자격증 보유와 전문성을 가지고 실무에도 탁월하게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류회사와 파트너사를 하고 있어서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카에서 실측 없이 견적을 산정했다 라고 하는데 실측 평면도가 있고 실측을 안 하고 저희가 도면 작성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 허위 사실입니다. 현장 감독이 부실하였다 라고 하는데 전공자 투입을 했고 4월 내내 공사를 했으면 4월 말까지도 본인이 만족한다고 해놓고 비용을 내야 하는 4월 말이 되니까 갑자기 비용을 본인 생각대로 다 깎으라고 합니다. 알겠다고 하고 시공을 더 해달라고 하다가 시공을 다 완료하고 나니까 본인 생각대로 금액을 빼라고 합니다. 바닥 수평이 맞지 않음. 해당 이자카야 도로 앞에 있는 1층 공간이었고 수평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평 레벨링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시멘트로 공구리를 친다거나 광통 작업 등이 필요했습니다.
추가 시공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렸고 본인이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4월 9일쯤에 저희가 평면도를 보내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견적 산출을 했습니다. 견적 산출 후에 철거도 하고 일정 공정표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본인한테 3D 구성에 명확하게 어떤 거 들어가면 되는지, 수족관 튀김기 들어갈지 표시를 해달라 해서 본인이 표시를 해줬고요. 4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이렇게 공사를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알겠다고 하고 간판도 확인해서 달고 있고요. 울타리 설치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 4월 30일에 갑자기 견적서를 조정해달라고 합니다. 기업 이윤의 도면 제작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빠지는 금액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해드리거나 뭔가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은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견적서에 이 정도면 이 공사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해서 견적서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견적서는 싹 다 무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대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청인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했던 피해자들은 수많은 부실공사 피해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균형 있는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피해자 주장이 일치하고 벽체 마감 불량, 공사비 과다 청구 및 증빙자료 제출 거부만을 이번 사건에 내보냈습니다. 이분들의 말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단톡방을 만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였고 이걸 허위 주장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박모 씨의 현장에는 절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컴플레인 점주들의 내용을 듣고 본인도 피해자다. 똑같은 피해자라는 내용을 구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진실, 해당 답변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특정 허위 사실을 방송 이후 한 달이 지난 3월 현재까지도 잘못된 정보 그대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장 디자인에 대한 매우 편파적인 취재 태도, 방송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왜곡되고 아예 배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면했던 실질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특히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모든 문제사항들을 배제하고 무조건 공사를 완료해서 잔금을 받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공사 계약의 계약서 내용, 법적 원칙,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1. 계약서 내용이 우선이며 공사 계약서에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 일정 부분이 완료되면 중도금을 지급한다거나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잔금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공사 지연이 만약 발주자 클라이언트 측의 문제, 설계 변경이나 추가 요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시공사가 합당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 요청이 있었다면 그 비용은 별도로 정산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잔금 지급 일정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체 공사 완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과 책임 분배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법적으로는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성고는 이미 진행된 공사량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등에서도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전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수행한 공사량에 대한 대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완공을 해야 잔금을 받는다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4. 현실적인 공사 환경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 도중에도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은 계속 발생합니다. 모든 시공사가 완공 후에 한 번에 잔금을 받으라고 한다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을 포함한 대금 지급 스케줄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잔금 지급을 완공과 무조건 연결하면 시공사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공사 완료 후에 잔금 지급은 틀린 주장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다 끝내야만 잔금을 받을 수 있다는 PD의 말은 일반적인 원칙이 될 수 없으며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세종 소갈비집에서 아직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주장한 걸까요? 해당 내용에는 징그러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거짓말을 일삼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판을 짜고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맨 처음 거짓말은 소정 디자인이 5천만 원 사기를 쳤다는 보배드림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게시물이었습니다.
김포 쭈꾸미 집에서 SBS 궁금한 Why 제보자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협박범 박모 씨는 공익을 위한 제보자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일까요? 박모 씨가 처음 인테리어 요청을 한 것은 2024년 11월입니다. 김포 쭈꾸미 가게의 인테리어 브로커 역할을 한 박모 씨가 계약 당시 70평에 7천만 원 규모였던 공사를 11월 10일 계약을 한 이후 100평에 8천만 원 조건으로 변경해달라고 했으며 처음에 1월까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으나 공사를 하던 중 한마디 상의도 없이 12월 20일 오픈이라는 현수막을 가게에 내걸었고 기존에 협의되었던 공정표상 일정도 주방 공사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갑자기 바꿔서 내부 후드덕트를 빠르게 설치해달라고 해서 주요 공사들을 모두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해당 방수공사가 누수라는 것도 허위 사실입니다. 누수는 저희가 시공하기 전부터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건물주와 점주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당 건물주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옥상을 같이 체크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컨설턴트는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면 협박을 해가며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일단 제 이미지를 나락에 빠뜨리고 보자는 식으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저를 압박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12월 10일까지도 현장 감리와 전문 작업자가 현장에 있었으며 당일까지 본인들이 컨펌을 하고 점주와 컨설턴트가 확인한 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금전적인 부분은 대조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방송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자는 거짓 주장입니다. 공사가 전체적으로 분명히 제대로 진행되었고 모두 컨펌 완료했습니다. 거래 내역들도 전체 소명한 내용입니다. 100평이 되는 공간은 저희가 떠난 후에 총 추가 마감재 2천만 원 내로 마무리되었다고 했기에 본인들이 처음 설정한 예산 8천만 원을 넘어가지도 않게 오픈을 한 것입니다.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봤다며 방송에 거짓 제보를 한 셈입니다. 방수의 경우 검증된 제품 사용과 적합한 시공 방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대표인 저는 단연간 방수기능사 과정 운영 등으로 방수 시공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방수 시공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사 마지막 날까지 현장의 점주와 컨설턴트가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본인들이 불만족해서 공사 취소를 한 것이 아니며 중도금 입금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전체 다 완료를 해야 비용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중단을 권유드린 것입니다. 시공비는 견적서상 명시가 되어 있으며 본인이 충분히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컨설턴트의 악의적 거짓말한 것과 업무 방해를 한 범죄 일람표입니다. 11월 10일부터 도면 제작부터 12월 10일까지 5천만 원 상당 공사를 해주고 계약서에 따라 가설 공사가 완료되어 마감 공사를 위해 중도금 40% 지급 요청을 하자 완공을 해야 전체 3천만 원 잔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전체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기본 계약 조건도 아니었으며 잔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합의하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단 바로 다음날 12월 11일 해당 점주와 컨설턴트가 1,500만 원을 돌려줘야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통장 내역을 깔아 사용비 외에 전액 돌려달라. 이는 부당한 요구였고 정상적으로는 계약서대로 진행됐어야 합니다.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자한테 제보를 하고 레카 유튜버들한테 제보,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고소를 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이는 강압적인 금전 요구였습니다. 해당 컨설턴트는 공사 중에 본인 컨설팅 사업인 F&B를 홍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봐서 유튜버인 제가 본인 원하는 스케줄대로 맞춰주지 않고 계약이 파기되니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3일 드림 사이트와 니가 사장이다. 네. 카페 등에 5천만 원, 8천만 원의 계약금, 중도금을 사기쳤다는 허위사실 게시물 10여 건과 유튜브 영상 3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모 씨는 소정 디자인의 주변 거래처와 지인, 일면식도 없는 회사들 여러 곳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본인들한테 사기를 쳤다. 기자들에게 제보를 하고 곧 나락이다. 레카 유튜버들한테 연락을 할 것이다. 사기꾼이니 손절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몇몇 지인들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업무 방해와 신용도를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김포 쭈꾸미 거짓말쟁이 컨설턴트는 세종의 소갈비 공사를 한 것을 알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와 점주에게 연락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업무 방해를 합니다. 해당 세종 소갈비 점주는 기존에도 강목을 들고 삿대질을 하며 작업 지시를 했었고 중도금 일부만 낸 상태였습니다. 컨설턴트의 연락을 받은 점주는 대뜸 저에게 연락이 와서 사기꾼이라며 쌍욕 등을 하였고 도면과 사이즈 컨펌을 받고 이미 시공이 완료된 입구 카운터, 창문 등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정 내에 수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단순 변심으로 인한 추가 시공으로 기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비용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수정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픈 전 급하게 수정을 하며 딜레이가 되던 중 점주가 본인이 선택한 업체가 아니라며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구매의 수납장과 간판 등을 납품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비용들은 아직까지 못 받았으며 간판까지 달았고 공정률이 95%가 넘어서 시공 작업자 분들에게 외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 소갈비 집에서 비용 지급하지 않은 중도금과 잔금은 1,800만원 상당으로 저는 경제적으로 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어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정말 사기꾼이 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점주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시공업자들에게 비용 지급이 밀리고 김포 쭈꾸미 컨설턴트 박모 씨는 본인이 영업방해를 해놓고 12월부터 인터뷰를 다 떠났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12월에 작업자분들 밀린 돈을 주기 위해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철거 데코 타일 시공들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판을 벌여두고 1월 3일 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컴플레인 점주들을 모집한다며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본인이 업무 방해를 해서 한패를 만들고 프랜차이즈 대표와 점주 등 다같이 단톡방을 만들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같은 날 점주는 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잠수를 타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물품 납품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세종 소갈비 집에 이미 시공이 완료되거나 납품이 완료된 작업자들은 저에게 시공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못 줘서 단기간 임금 체불이 된 작업자 등 인터뷰할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제 주변 거래처들까지 전화를 걸어서 영업방해와 괴롭힘을 일삼아 왔습니다. 결국 저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 위반 및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마치 소정 디자인이 계약을 아무 이유도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으나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주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명시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중 일부만 입금하고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외에 추가 시공을 강요했습니다. 계약상 분명히 명시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 범위를 늘리거나 무리한 조건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보자 측인 쭈꾸미 점주는 5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도 공사 중단 바로 다음 날인 12월 11일 통장 내역을 다 깔아 사용한 금액 빼고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고 12월 20일 2,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방송 제보 및 고소를 하겠다 협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점주들이 주장한 것처럼 공사가 엉망이거나 아무 이유 없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존재합니다. 공사 진행 중 소정 디자인은 시공 품질을 유지했고 각 단계별로 점주들에게 설명과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다면 그 원인은 점주들이 정당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시공 단계에 따른 대금 지급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점주들이 계약 위반하고도 마치 소정 디자인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방송에서 조명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중 계약에 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종의 소갈비 프랜차이즈는 본사 측에서 공사 의뢰가 왔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점주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본인들 요청 사항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자 점주가 현장에 와서 이것저것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초기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 시공을 요청했으며 이는 추가 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미 컨펌이 완료돼서 시공까지 완료된 카운터를 잘라달라.
이미 완성된 창문의 모양을 바꿔달라 등 단순 변심에 의한 변경이 있었으며 세종 소갈비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영업 방해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정 디자인의 피해입니다. 방송에서는 오로지 점주들의 피해만 강조를 했으나 실제로는 소정 디자인이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요구와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점주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해서 소정 디자인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사 도중 박모 씨는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직원과 작업자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협박성 발언과 방송 제보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소정 디자인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규 고객 유치 및 기업은행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실공사 주장에 대한 반박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점주와 협의된 사항인지, 현장 시공의 한계 및 시공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주가 초기 예산을 낮게 잡고 이후 높은 기대치를 가진 건 아닌지,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한 점주가 이후 프리미엄 퀄리티를 기대한 것이 아닌지, 점주가 시공 도중에 예산을 줄이며 필수 공정을 제외하도록 요청을 했는지,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은 특정한 방향으로 편집되었으며 공사 과정에서 계약 조건, 고객 예산, 점주의 협조 여부 등 중요한 맥락 등이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방송에서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보도를 했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편파 보도의 문제점은 객관적인 검증 없이 특정 측의 입장만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과 객관성에 위반됩니다. 자극적인 편집과 악의적인 연출, 방송 이후 발생한 피해, 허위 제보자 점주들에 대한 법적 대응,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주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인 신청인을 믿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다수 소상공인들이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방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영업 개업하는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인플루언서의 유명세만 받고 신중한 고려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했다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중대한 피해 사실이라고 할지언정 본인이 스스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모르면서 방송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내 평면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평면도 작성을 안 했다고 게시를 하는 게 말이 될까요? 이 사건 제작진은 김포, 서울 중랑구, 세종에 위치한 각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공상 하자를 확인을 했고 피해자들과 1시간 이상 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상세한 입장을 청취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한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하고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청인과 2차례 통화를 했고 신청인 회사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유 오피스 로비, 여기 로비가 아니라 오피스 내부고요. 본인이 오시면 안 되는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처럼 피신청인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이 사건 방송을 완성한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 등장한 피해자 중 서울 중랑구 이자카야 사장 최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의 진실성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게 무혐의가 돼서 이게 진실하다라는 거는 저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4월쯤에 이 중랑구 이자카야 본인은 본인이 아니라고 해요. 그 바닥 구멍 뚫어놓은 걸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본인이 올린 게 아니고 친구가 올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박모 씨가 명예훼손 사건들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그건 무혐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내용도 같이 인정이 되는 거겠죠? 피신청인들의 충실한 취재를 통해 그 진실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된 사실로만 구성되었다 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거짓 정보를 지금 방송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편파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론은 저를 지금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피해가 명확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피해를 보도를 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참고 자료로 했다고 하는데 피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정당한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익적 목적을 계속 강조를 해요. 전혀 공익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눈 가리고 진실하지 않은 내용은 다 거짓말을 일삼고 왜곡 보도를 하면서 공익적 목적이라고요.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올렸다. 그래서 신청인의 유튜브 영상을 20여 초간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처리하여 인용하였는데 이 피인용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으면 명백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신청인 유튜브 영상을 인용하였다 라고 합니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이 사건 방송은 신청인 유튜브 영상과는 저작물의 성질이 전혀 다름. 저의 유튜브 영상과 저작물 성질이 전혀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제 동의 없이 영상 사용을 무단으로 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청인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 기각하여 달라라고 합니다. 이걸 SBS 변호사가 썼어요. 얘기를 해놓고 본인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했으니까 정당하다. 편파 방송 맞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편파 방송을 했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하고 방송은 객관적인 증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일방적인 주장과 악의적 제보를 기반으로 소정 디자인을 부도덕한 업체를 매도했습니다. 해당 방송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단기간 내 높은 시청률을 노리고 허위 사실이 포함된 왜곡된 내용 방송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에서 소정 디자인의 고의적 부실 시공 의혹이라고 했으나 계약 관계에서 중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것뿐이며 실제로는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송이 편향적인 소문과 주장을 근거로 했습니다. 검증되진 않은 루머와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서 객관적인 비판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계약된 면적이 변경되고 일정도 변경이 되었으며 제보자는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음에도 방송에서는 소정 디자인이 계약을 어긴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 침입을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취재 행위입니다. 12월 10일 오전까지 점주가 현장 점검하고 컨펌한 기록들이 있음에도 방송에서는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마치 시공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를 방치한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만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계약 분쟁을 범죄처럼 묘사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주로 범죄를 다루기도 합니다. 편파 방송 보도는 소정 디자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된 보도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저 또한 한 달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겪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파 보도 방송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진행 중이며 컨설턴트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김포 점주가 사기라고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 무고죄와 공갈 협박으로 고소장 접수하였습니다. 기타 2차적 게시물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SBS의 답변서에는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했지만 기획 단계부터 불순했기 때문에 결과물까지 모든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짓말로 정작 중요한 사실은 숨기고 왜곡하면서 핵심 문제 파악도 못하고 편파 방송으로 저 또한 소상공인인데 마녀사냥이나 하면서 프로그램의 화제성에만 치중해놓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포장을 하는 것은 치졸한 짓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진실은 하나입니다. 일방적인 피해 사례가 아니고 얼굴이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고 방송사에서는 편파 보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저 또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마냥 피해자로 살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불만사항이 나온 것은 저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 방송사에 대응을 해서 해명해야 한다는 점과 법률적인 문제가 다소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가 느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사의 한마디는 무기이며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무겁다고 생각하며 그만큼 제대로 다뤄졌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불신은 소정 디자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간을 갖고 소중한 시간을 담는 공간을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젝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정 디자인에서는 크게 2가지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계의 불신은 합리적이지 못한 견적과 시공 품질인데요.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시공 품질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를 규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공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한 인테리어는 단순히 어플이나 서비스를 넘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전문가와 최고의 시공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파트너스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성에 대해 증빙이 가능한 인테리어 업체들과 함께 연구하여 시공 품질을 높이고 규격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위해 시공사 매칭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IT 서비스와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회사로서 전문성에 대해 증빙이 가능한 인테리어 업체들과 함께 연구하여 시공 품질을 높이고 규격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위해 시공사 매칭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계약서나 법률적인 검토 부분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무법인과 협약하여 인테리어 계약이나 변경 시마다 크로스 체크하는 기능과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도입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함께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홍보하지 않았지만 소정 디자인 홈페이지 내에 파트너스 신청란을 통해 벌써 많은 시공업체들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더보기와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지원해주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 시공에 대한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 자료인 자격증, 보유 장비, 시공 포트폴리오 등을 확인하여서 3월 내 파트너사 사업 설명회 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주변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고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평소에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의외의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거나 경험담을 말씀해주시기도 하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단단한 제가 되어서 전문가 협업 등을 통해 더 좋은 소식과 실용적인 콘텐츠,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